그렇다면 왜 대학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할까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가 지금 동국대 캠퍼스 타운이라는 네.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사무실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아, 그럼 그 동국대 캠퍼스 안에요? 동대 캠퍼스에서 따로 떨어져 있긴 한데요. 아. 근데 제가 좀 점심시간을 학식을 먹거든요. 동국대 학식. 매일 거기서 먹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는 인구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대학에서도 교육기관이지만 어쨌든 수익이 있어야지 운영이 예. 되고.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인구는 줄어들고 예. 그러다가 이제 경쟁력이나 이걸 갖춰야 되니까 외국에서 유학생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진짜 이 정도까지 됐구나. 학교도 지방이나 이런 데는 진짜 폐교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좀 떨어지거나. 근데 거기에서도 특히 인구의 반을 절단시켜버리는 타노스 당해버렸기 때문에. 예. 타노스 당해버리는 예. 여대이기 때문에 예. 진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진 씨가 어떤 상품을 유통하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상품은 죄송하지만 여성에겐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잠재 수요를 절반을 깎아먹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생리대라든지 이렇게 특정 성한테만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에 학생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를 들어서 생리대 같은 경우는 뭐 휴지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다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서는 사업이 운영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학력 인구들이 좀 많이 줄었고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남녀 비율을 따지면은요,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앞지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을 따졌더니 여성이 더 높아요. 근데 심지어 일반계가 아니라 전체로 다 따져도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뭐 4%인가 5%포인트 이상 앞지르고 그 우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여성 인권, 그러니까 여성의 교육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공무원이라든지 여기 합격하는 인구도 보면 여성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기회는 이미 충분히 여성분들이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대학의 생존권이 달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원래는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하고 싶지만 못 갔던 사람들은 잠재 고객이죠. 근데 이제 잠재 고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미 다 잠재 고객들이 고객으로 전환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공순이 하면서 우리 오빠 장남 대학 보내던 그런 샤이한 포텐셜한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쥐어짜르려면 인구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한국은 사실상 그 패스트 흑사병에 걸린 수준으로 인구가 타노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대학 전략기획실의 실장이라면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고 너 14년 뒤엔 잘라야 돼. 그 다음에 넌 16년 뒤에 잘라야 돼. 그게 현실이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의견이 이민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더 많이 받아야지 더 많이 판매를 하고 결국에는 그게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단순히 뭐 여성의 인권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학교가 일단 생존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공학이 되면 정체성이 무너진다. 하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학교가 없어진다. 어쨌든 생존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곧 여기서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라는 것이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그리고 정의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정의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를 뭐 일제에 팔아먹는다든지 북한한테 고급 정보를 빼돌린다든지 이런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중립적인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많은 학교들이 음. 남녀공학으로서 경쟁력도 잘 갖추고 있고 예. 잘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학교의 생존권에는 어떤 그런 인구,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이제는 바닥이 났고, 그다음에 인구수 자체도 지금 타노스 당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여대라는 것의 메리트가 과연 과거와 비슷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여대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옛날이다 보니까 뭐 남자들도 거의 대학 못 갔대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네. 남자고 여자고 일단 대학을 많이 안 갔죠. 그쵸. 그때 뭐 15%인가? 뭐 이렇게 갔던 걸로 들어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네. 그러니까 진짜 부잣집들만 갔던
것이 대학인데 그때 당시 그러면 하물며 여성은 이화여대를 나와. 그러면 막 광배 펴고 다니는 거죠. 나 이대 나왔어. 너 뭐 돼? 거의 이러면서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네임밸류가 있었죠. 그렇죠. 대학에서도 이대 나왔어. 이런 남초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대 나오면 나 그 여자는 인정해. 그러니까 정말 이런 빛나는 엘리트스러운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도 여성이 더 가. 여대도 사실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비율도 많고 학교도 꽤 많은 편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대로서의 그런 좀 희소성, 어떤 그런 메리트들이 조금씩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예. 막 여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가산점이 붙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네. 여대라는 조건 때문에 더 경쟁력을 낮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여대를 네. 약간 불호하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공식화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성차별이니까. 근데 사실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한 그런 부분인 거죠. 고평가된 거를 이제 보정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갔다? 낮추는 거죠. 이제 이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얘 정말 여자 중에서 최고구나가 아니라 약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식으로. 예전에 그 찬란하고 빛나서 되게 명품스럽게 그런 이대 나왔다고 예를 들면 너무 이대 얘기만 하는데 왜냐면 이대가 탑이니까 어쨌든 최고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네. 저는 그 세대가 아니긴 해요.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냉정하게 봤을 때 여대 그 7개 4년제 여대 중에 거기서는 이대가 이대가 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특히 뭐 김혜수도 나 이대 나온 여자 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에 나올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여성 인권의 선봉이다. 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산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대학을 많이 가던 시절에는 문과를 나와도 먹고 살 게 있었어요. 대기업들에도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를 한다든지 경영지원팀이라든지 뭐 영업 쪽이라든지 이제 점점 제조업도 좀 낮은 수준의 제조업은 중국한테 다 뺏겼죠. 그럼 이제 완전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은 완전 테크니컬하고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그래서 이공계를 나와야 각광을 받아요.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들도 예전에 저희 때랑 비교해서는 이과 비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대들은 실질적인 어떤 다른 남녀공학 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이공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정원도 적고요. 심지어 뭐 이대나 숙대 또 다른 대학 한두 개 정도만 이제 이공계 공과 대학이라고 단대가 있고 그 다른 대학들은 단대조차 없어요. 자연과학대학 산하에 이공계 학과가 있는 수준이에요.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또 뒷조사를 해봤죠. 그 뒷조사 거의 흥신소급인데요? 이 정도는 해야 또 동덕여대 학생들이 쟤네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라고 말 안 하죠. 동알못.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 콘텐츠가 네. 뭐 까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사회에 일어난 이슈를 제대로 우리가 사색하고 사고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네. 아마 이슈가 되고 하니까 너무 그 폭력적이고 그런 거에만 자극이 돼서 그거에만 부각시키지 예.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루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다루는 거죠.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막 한참 막 무슨 A등급, D등급 이하는 대학 뭐 소멸 위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 그 사업이 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는 뭐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고 대학을. 그래서 내가 나온 모교가 막 D등급 받으면 막 재학생들이 전화한대요. 행정처에다가 당신들 일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나온 대학인데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부실 대학에 많이 들어간 여대들이 7개 중에 3곳인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2곳은 나중에 빠져나갔지만 근데 그 빠져나갈 때도 IMF 때처럼 구조조정을 수락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조조정 첫 번째 정원줄이입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쪽을 밸런스 있게 채웠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공계 쪽 인재가 많이 받아들여질 거고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서 그 타이틀로도 충분히 너는 배운 애구나. 너 똑똑하겠다. 너 쓸게. 이런 시대가 점점 지나서 이젠 여자들이 더 대학도 많이 가요. 산업군 자체가 보통 이화여대라든지 뭐 숙명여대 이런 여대들 보면 인문계, 그다음에 예술계가 진짜 많아요. 이런 쪽인데 이쪽은 사실 되게 바늘구멍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좀 프리랜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산업을 주도하고 떼돈을 버는 주가 높은 회사들 있죠.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삼성, 현대 이런 데에는 이공계들을 더 많이 요구하지 사실 여대에서 주로 생산해내는 졸업시켜내는 인재풀들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대로서는 당연히 내가 여대 기획실장이어도
우리 과도 이제 우리 대학도 이공계 비율을 늘려야 돼. 근데 여자들은 이공계를 잘 진학을 안 하네. 혹은 가고 싶은 애들은 이 대학을 못 오네. 남녀공학 대학으로 빠지네. 안 되겠다. 걔네들을 끌어와야 우리 대학이 미래에도 살아남지. 이 대학 와서 취업이 잘 된다고 알려져야 사람들이 우리 대학을 와서 등록금도 내주고 와서 학식도 먹어주고 이름도 팔아주고 이러는 건데 여기 이공계 없어? 저 취업할 건데? 취업 못 하겠네? 그럼 안 가요. 그래놓고 오히려 우리 대학보다 하향 지원해서 남녀공학을 가서 거기에 있는 이공계를 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그 대학이 이 여대보다 위로 가겠죠. 왜냐하면 아웃풋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동덕여대 친구들도 내가 반대만 무조건 할 건 아니고 반대를 하되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산업이 좀 바뀌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난다고 할 때도 보통 남자가 더 위험하고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할애하고 약간 이런 일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고 이제 임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각자 선택하는 일 때문이다. 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10개월 된 아기 어떤 부모들이 따로 어떤 세뇌 교육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했더니 남자들은 희한하게 인형을 잡지 않고 자꾸 로봇이라든지 공룡, 자동차 이런 걸 선택하고 여자 애들은 그 반대인 인형이나 이런 걸 선택했다고 해요. 심지어 원숭이한테도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수컷 원숭이 애들도 로봇이나 이런 걸 하고 인형을 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암컷 원숭이들은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쨌든 내가 그 XX 염색체와 XY 염색체로 태어난 것에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게 되는 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선택만 하게 되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네. 뭐 쓰레기 같은 거 막힌 걸 뚫는 뭐 직업이 있다. 그거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 중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리 고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남자는 몸 다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 나더라도 일단 장화 신고 들어가요. 근데 여자분들은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다.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선택을 안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본인의 그 어떤 뭐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은 거죠. 왜냐면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다이. 그렇죠. 이제 뭐 야마카시 같은 거. 네. 그런 거 남자들은 항상 자전거 이 언덕 그냥 브레이크 없어도 내려가. 야 대충 좀 이렇게 슬라이딩하면 되지 않아? 이러다가 뼈 부러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저거 보고 쟤 미쳤나 봐.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더 많이 좀 과감하고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에 대학의 생존권,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매스컴에서 부각되는 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과격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페미니즘? 아니면 그냥 남녀공학에서 여성의 정체성? 정말 공격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거 다 좋아요. 근데 저 친구들이 사회 경험도 안 해보지 않았나? 진짜로 사회 경험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했는데 뭔가 차별을 당했어. 그러면은 사람마다 본인이 경험한 단면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유튜브로밖에 경험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판단하거나 인지할 만한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없었음에도 왜 이렇게 분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페미니즘, 남자 여자의 차별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여자, 능력 없는 남자, 능력 없는 여자 네 종류로 분류를 하거든요. 2x2네요. 네. 그 능력 있는 남자와 능력 있는 여자는 굉장히 잘 맞아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서로를 배려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하위 두 집단이에요. 능력 없는 남자와 능력 없는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없는 남자는 과거에는 남자라는 이유로 어차피 여성들이 취업 시장에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없더라도 뭐든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자기 벌어먹고 뭐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여성들도 똑똑하고 더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봉 더 잘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그거에서 이제 여성 혐오로 변질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전 주범이라 생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들이 무슨 하면서 무슨 여자애들은 무슨 맨날 뭐 욕하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얘네들은 뭐가 떨어지네. 뭐 페미니즘 욕하는 것도 전 얘네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있겠지만은. 근데 반대로 이제 능력 없는 여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자라서 사회 구조, 천장
내가 욕에서 이 부글부글 끓는 걸 내가 분노로 표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라카를 여기다 쥐고 이제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미 잘 나가고 멋진 이 남성과 여성들은 사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애초에 그런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도 내가 노력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이겠죠? 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살면서 막 성차별이 뭐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은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커뮤니티에서 서로 여혐하고 남혐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을 못하니까 세상은 이렇구나. 얘네들한테는 아직 사회를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요것 때문에 이미 세상이 형성이 된 거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보고 학생들이 왜 저렇게 폭력적으로 굴지? 살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뭐 또 이렇게 비정상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깜빵이 모자라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의 수가 비정상보다 줄어드는 시대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여하튼.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시위를 하느냐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갸우뚱했다. 경북대랑 금호공대를 합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지금 이 동덕여대 사태보다 더 디벨롭이 된 상태였고요. 그랬을 때 걔네들이 보였던 반응이랑 동덕여대랑 비교가 되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서 폭력하지 않고 조용히 팻말 들고 전진하는 그냥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되게 비폭력적으로 했고 당시에도 폭력 시위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자정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우리는 지금 여론을 좋게 형성시켜줘서 매스컴이 우리를 띄워주고 우리 편이 많아지면서 객관적으로 금호공대 편입을 왜 해?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알지만 제발 자제해달라 해서 평화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총장실에다가 이걸 딱 우리 의견서를 딱 제출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면서 무산. 와, 근데 진짜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역시 명문대는 다르다. 요즘 학령 인구가 6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타노스 당해가지고 물론 뭐 직어국이 예전만진 못하지만 그렇네요. 그래도 뭐 경북대나 뭐 무슨 뭐 전북대, 뭐 강원대 뭐 이런 직어국들은 그래도 나름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지역에서 공부는 좀 했던 이런 애들이 그래도 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비교가 돼서 그런 폭력 시위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너네들이 하는 말이 맞지도 않지만 맞다고 쳐도 폭력은 좀 어떻게 그렇게까지 폭력을 하냐. 그렇죠. 뭐 저도 찾아보니까 무슨 뭐 누구 한 명이 주도해가지고 막 디도스 공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감금도 하고 수업 불참하고 뭐 기물 파손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피해액만 50억이 넘는다나? 그러니까 수십억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을 했대. 저는 그래요. 그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딨어요. 네. 폭력 저질러 볼 수도 있죠. 맞아요. 사람이. 근데 취업 박람회인가요? 네. 그것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서는 제가 보기엔 이거 순수한 학생들이 저지른 일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학생들 수준에서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진짜 누가 부추기는 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상식선에선 저는 좀 솔직히 공감이 좀 잘 안 되고 너무 걱정돼요. 여기에 휘말렸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이불킥 차는 학생들이 지금 전체 그거 반대 시위한 사람들의 한 70-80%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주먹을 뻗을 권리는 상대방의 코앞이잖아요. 상대와의 권리가 충돌되는 지점까지만 내 권리가 이제 주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라카치라고 막 동상에다가 뭐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는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포용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설령 남녀공학이 진짜 된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폭력을 함으로써 지켜내야 될 가치가 맞나?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뭐 독재 시절에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민주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어떤 진일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시민운동하고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지금 정치인들 많잖아요.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귀한 가치였으니까. 근데 남녀공학이 전환된다고 여성 인권이 갑자기 차별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두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내 학교였는데 대한 내 학교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갑자기 모교가 이름을 바꾼대요. 지금 회사 나오셨잖아요. 네네. 육사랑 합친대요. 육해공사관학교가 된대요. 사실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네. 저 학교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제가 나왔고 제가 그 꼬리표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에고가 확실히 있으시고 이 자아가 잘 자리 잡히신 분들은 내 출신 대학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대학이 자기가 이룬 최초이자 마지막 성취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대학생들에겐 어떻게 보면은 학창 시절을 대학교 하나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서로 편가르기 하고 부모님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헌팅 포차도 가고 연애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룬 처음이자 마지막 성취인 이 대학을 갑자기 니들이 훼손해? 야, 락하들어.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폭력을 저지른 거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성인으로서. 다만 그들의 마음은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